또용지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자, 드디어 전북이 2명의 공격수를 영입했습니다. 네. 사실 전북이 계속해서 우승 경쟁을 하고 있지만은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거든요. 전북이 닭공 계속해서 공격을 펼치는 팀인데 아니 공격력이 무언가 좀 아쉬워. 올 시즌은 좀 답답한 경기로 일관해 왔죠, 좀. 네. 로페즈도 떠나고 문선민도 떠나면서 측면 자원은 한교원밖에 없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네, 있었고 네. 무릴로가 기대만큼 활약을 못하는 가운데 쿠니모토가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해주긴 했지만 여러모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전방의 조규성이 기대만큼 활약을 못했고 이동국 선수가 부상이 좀 있었잖아요. 네. 여기다가 또 김보경 선수는 공격 포인트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모로 좀 엇박자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왜? 모두 바로우하고 네. 구스타브하고 영입을 했거든요. 네. 좋은 공격수들을 영입했죠. 그리고 제가 이 두 선수를 처음 봤을 때 전북에 필요한 자원이다. 프로필상으로나 뭐 특징적인 면 그런 면들을 봤을 때도 전북이 지금 이런 선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싶은 선수들을 참 잘 스카우팅 해왔다. 그런 느낌이 드는 선수들이었어요. 네. 사실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32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전북이 울산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춤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서울전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울산은 주니어가 터지고 있고 그 밑에 이선 자원들 이청용이라든가 김인성이라든가 워낙에 잘해주잖아요. 여기다 윤빛가람에 또 한방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경기력에서는 울산이 조금 더 앞서는 건 아니야? 드디어 울산이 우승하는가?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전북이 모두 바로하고 구스타브로 영입한 거죠. 서울전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 둘 다 합격점이다. 그런데 김진수 기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니 이거 90분 풀타임을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합격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맞지? 틀린 얘기했나? 아니 희망 고문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에 대해서 이제 밝은 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요거 뭐 몇 분 뛴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섣부른 감이 있고 그럼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북에 지금 없는 필요한 자원들이다.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그동안 전북이 해왔던 축구하고는 조금 다른 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죠. 일단은 구스타브 얘기는 좀 길게 해야 되니까 진짜? 모두 바로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구스타브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북이 필요했었던 스타일의 공격수라고 생각하기 그렇단 때문에 말이죠. 모두 바로 얘기부터 하죠. 왜 그러냐면은 전북이 한교원이 올 시즌 너무나 잘해주고는 있지만은 지난 시즌 로페즈 문선민을 앞세운 좌우 측면에서 두들겨 패는 그 공격력에 비해서 측면 공격이 약해졌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거를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프리미어리그 출신의 모두바로우를 영입했단 말이에요. 모두바로우 뛰는 모습 봤을 때는 어땠나요? 과연 타이틀로서 선수를 평가해야 되나? 확실히 속도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다. 그만큼 속도가 정말 좋고 이게 전북에 없던 그런 유형이다. 그런 면에서는 밝았는데 확실히 피니쉬라든지 그 파이널 서드에서 문전 앞에서의 이제 풀어가는 그런 능력들에 있어서는 이 선수가 과연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뛰고 EPL에서 뛰던 급인가 라고 의문을 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몇 분 안 됐지만은. 근데 그런 선수도 EPL에 많습니다. 그게 문제지만 어찌됐든 간에 속도에서는 분명히 도움을 줄 것이나 마무리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머지 2선 자원들이 어떻게 잘 해결해 주느냐에 따라서 바로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공격을 좀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바로우 선수가 영입되면서 오히려 2선 자원들은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쿠니모토가 중앙 쪽 가서 뛸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바로우가 왼쪽, 한교원이 오른쪽, 중앙에 이승기, 쿠니모토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김보경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모두바로우가 조금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쿠니모토를 다시 측면으로 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모두바로우를 봤을 때 느낌은 뭐냐면 치달에는 일가견이 있다. 일단은 그런데 전북이 과연 치달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마지막 터치. 여기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것이 슈팅이든 패스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K리그의 템포를 익혀가면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강력한 무기다. 일단, 그렇죠. 야, 프리미어리그 출신이래. 제가 바로 오래. 그러면 일단은 심리적으로 한번 찌르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영입 같다. 그리고 전북이니까 이런 선수를 로테이션이나 백업 자원으로도 쓸 수 있어. 그럼요. 그렇죠. 전북인데. 이게 만약에 좀 재정적으로 힘든 시민구단이나 하위권 팀이라면 이런 선수는 무조건 주전이어야 되거든.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나 아니 백업 자원이라면은 필요할 때만 쓰면 되니까 필요한 요소에서만 활약을 해주면 되고 나머지 선수들이 보완을 해주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전북에게는 좋은 영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할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할 것 같다고? 네. 우리가 얘기하면 또 그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이제 그러면 구스타보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네. 어떻게 되나? 저는 구스타보가 필요하다고 느낀 네. 건 그거예요. 전북이 사실 울산하고 우승 경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승하는 법,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는 그렇죠. 팀이기 때문이거든요. K리그 팀 가운데 그런 것들을 가장 잘하는 팀이죠. 네. 그래서 경기 중에 전반전의 경기력이 안 좋다가도 후반전에 승리가 필요한 순간에는 계속해서 몰아붙이면서 골을 넣고 승리를 쟁취하는 게 전북의 최근 모습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럴 때 가장 좋은 스트라이커 유형은 역시 피지컬이 뛰어나고 고공 장악력을 갖고 있는 유형. 그래서 김신욱 같은 유형 이런 스트라이커가 필요했거든요. 네. 근데 조규성 같은 경우에는 기대만큼 골을 넣어주지 못할 뿐더러 자꾸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네. 이동국 같은 경우는 교체 출전해서 시즌 초반에 워낙에 잘해줬잖아요. 네. 하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 앞에 장사 없잖아요. 절 보세요.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어. 잠깐 멈췄어. 얼었어. 요즘에 뭘 이렇게 메모하는 척을 해? 소주 5잔만 먹어도 쓰러질 것 같아. 나이 앞에 장사 없습니다. 자, 이제 구스타보 얘기 다시 해봅시다. 근데 이제 구스타보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춰졌고 분명히 좋은 여기다가 골 넣고 나서 김민혁한테 가서 세레모니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팀의 융화력이 좀 있다. 이게 또 드러났습니다. 한 경기로 그렇게 궁예를 많이 한단 그럼 말이지? 내가 연구했어. 나 구스타보 연구가야. 거기다가 이 경기에서는 골이라든가 공격력뿐만이 아니라 전방부터 굉장히 많이 뛰더라고요. 그 수비 가담도 또 해주면서 팬들에게 또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얘다. 얘가 바로 전북이 원했던 그 녀석이다. 그 녀석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 벨트비크 때는 왜 그런 생각 안 들고 그냥 얘기했나? 벨트비크는 수원FC가 원했던 그 라스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빠르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하튼 이 구스타보가 옴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격 쪽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또 메워졌다. 이건 어떻게 본다면 공격의 최전방에서 그리고 측면에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2명의 선수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모두 메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 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가 뭐 얼마 전에 AT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얘기할 때 시메오네 감독이 이 선수 영입, 이 선수 투입하고 여기서 하나만 걸려라 이런 느낌으로 투입한다. 그러다 먹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북이 그런 케이스도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전북은 뭐 조직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선수들이 재능에 굉장히 의존하는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좀 수비는 조직적으로 가져가되 공격에서는 그렇게 부분 전술이라든지 선수들이 개인 능력에 기대는 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스타보가 그런 능력을 좀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은 또 분위기를 한번 업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결국은 모라이스 감독이 비판을 들었던 이유도 공격을 전개할 때는 그냥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들었던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구스타보하고 모두바로가 왔으니까 이 선수들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해결책도 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못하면은? 꼭 해주세요. 여보세요? 모라이스 감독님 꼭 해주세요. 근데 재밌는 게 일단은 첫 경기 잘 풀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은 주중에 찍고 있는데 다가온 주말에 재밌는 경기들이 또 열려요. 포항이랑 또 닭공의 명수가 된 요즘 포항인데 포항이 지금 일류첸코
팔로세비치, 팔로세비치, 뭐 그리고 엄청나게 팔라시오스, 송민규, 뭐 이렇게 엄청나게 잘하잖아. 신동훈. 아니 너무 많다 얘기하니까. 포항 선수진 너무 좋아. 그리고 공격진들이 다양한 선수들이 많은데 저는 이 팀이 항상 공격적인 색채를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어요. 자원이 어쨌든 간에 쫙쫙 밀고 올라가면서 야 그래. 우리 공격할 거야 너네 물러서 이런 식으로 쫙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전북의 이런 공격적인 재능들과 맞부딪혔을 때 어떤 축구가 나올지 좀 흥미진진해요. 네. 일단은 전북하고 포항의 대결은 너무나 재미있겠죠. 닭공과 기동타격대의 대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날 것으로 보이는데 전북 입장에서는 일단은 서울전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꿨고 모두 바로하고 구스타보가 데뷔전을 치렀고 그렇기 때문에 포항전까지 이어가면서 기세를 타야 되는데 만약에 포항전에서 발목 잡힌다? 이러면 좀 느낌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폐기해야 되나?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울산도 지금 네.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은 역시 경기 수가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리그는 길고 언제나 팀은 굴곡이 있습니다. 한 차례 정도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때까지 전북이 계속해서 추격하면서 찔러줘야 돼요. 야 니네 힘들지? 야 니네 한 번 정도는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배로 막 이렇게 튕겨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승 경쟁이 더 뜨거워질 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구스타보하고 모두바로가 영입돼서 드디어 제국의 역습이 시작된다. 너무 거창한 거 아니야? 너무 거창해? 그런가? 뭐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전북은 정말 그만큼 업적을 쌓았던 팀인데 나는 올 시즌 좀 힘들어 보이는데? 나는 그래? 울산 편. 그래요? 야 그렇게 편나르기 있게 없게. 여기 있지. 네, 여하튼 이제 우승 네. 경쟁이 더 뜨거워질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오늘은 K리그 1 전북 이야기를 한번 오랜만에 나눠봤습니다. 해봤어요. 근데 재밌어요. 재밌죠? K리그 얘기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올 시즌에 울산 경기 보면서 정말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K리그에서 이렇게 좀 수준 높은 경기를 또 할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 거기에서는 분명히 이청용, 윤빛가람, 박조 이런 선수들의 역할이 크거든요. 근데 전북은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그동안 김보경, 뭐 이승기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도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모라이스 감독에게 전화해? 안 돼. 근데 될 것 같아. 이제 좀 지켜봐야죠. 네. 자, 울산과 전북의 우승 경쟁이 더욱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또영주TV가 K리그 1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